인권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 여기에서는 인권 문제가 나올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인권을 다룰 때 성소수자 이게 행안부에서 나온 그 자료에 따르면 성소수자라든지 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남성에서 요 정도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권이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성소수자, 다문화 가정, 여성, 남성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있고요. 경제적인 능력에서부터 약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채용의 형태에 따라서도 약자가 형성이 됩니다. 아시죠? 계약직과 정규직 그리고 인턴. 그래서 인턴은 알바라고 하고 계약직은 뭐 왔다 간 사람이라고 하고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만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대학에서 강의를 이제 하다 보면 되게 재미있는 그 처우가 좀 있습니다. 정규직은요 연봉이 1억씩 돼요. 근데 계약직은요 연봉이 3,50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알바라고 불리는 시간 강사가 있어요. 시간당 5만 원입니다. 근데 4년제 대학도 그래요. 근데 이 되게 얼마 전에 법이 발의가 된 거예요. 어떤 법이 발의가 됐냐면 시간 강사들도 학기 중뿐만 아니라 학기가 아닌 때에도 월급을 줘라. 그게 법이 딱 발의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그 사람들도 그 안전망 속에 들어갈까요? 오히려 더 소외되죠. 왜? 잘리죠. 우수수 다 잘렸어요. 몇 년 전부터 시간 강사 다 잘려왔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시간 강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나이 많은 노인들만 그 학교에만 남아있고 다시 채용을 안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퇴직하면 이 학교에서 정말 그 가르쳐야 되는 그 사람들을 길러내지가 못하는 거예요. 길러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계속 불평등이 심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신규로 운이 좋아서 진입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가 가겠지만 진입을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계속 소외계층이나 약자로 남는 거예요. 그 우수한 박사과정까지 한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 사회계층으로 그 소외 대상으로 자꾸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영상을 한번 가져왔는데 좀 웃긴 거긴 한데요. 이게 뭐냐면 그 아랍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 사람들로 좀 한번 보이는 것들입니다. 가방을 던졌어요. 지금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방을 던지고 갔어요. 지금 그랬더니 사람들 반응 어때요? 다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떤 편견을 갖고 있죠? 어떤 편견을 갖고 있죠? 아랍인들은 테러리스트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지금 이거 우리나라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거 두르고 던졌을 뿐인데 도망간다는 거예요. 사실 사회적인 편견이죠. 사회적인 편견이에요. 최근에 난민 현황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로 이제 난민 신청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25,000명 정도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2018년도. 올해 제일 큰 이슈가 뭐였냐면 제주도로 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막 가짜뉴스도 정말 많이 만들어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왔는데 이 사람이 난민이 맞느냐. 우리 머릿속에 난민은 뭐예요? 배 타고 표류하다가 그러다가 구조당해서 오는 걸 난민이라고 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이제 아시는 분 중에 그 선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선장님이. 근데 이 선장님이 보시면서 국가가 없는 서름이라는 게 참 저런 거구나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망망대를 막 다니다가 정말 보트 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트 쪽을 보면 분명히 저대로 놔두면 죽을 것 같대요. 죽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들 태워가지를 못한대요. 왜냐면 이 난민을 태워서 그 정박을 하러 어느 국가를 가든 난민이 타고 있으면 이 배를 정박시키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회사 소속이잖아요. 그럼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난민을 태워서 데리고 오면 그 국가에서 그 회사에 대한 제재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보트족들을 보면 저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 이후에 감당해야 될 게 많으니까 보트족이 저 멀리서 보이면 배를 돌려서 딴 데로 간답니다. 이게 국가가 없는 사람들의 서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보트 타고 다니다가 다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돈이 있는 돈 없는 돈 꼬라 모은 사람들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전쟁이 나면 도망가야지, 그리고 있는 돈도 끌어모아서 비행기표 사서 도망가는 거 똑같은 개념인데, 난민들은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들이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와서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의 결정을 하지도 않았을 때 20만 명이 국민청원을 했어요. 이 예멘인 500명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는 못하죠. 그래도 거의 대부분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난민으로 지위를 인정을 하면 국가 세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용을 한 거지 난민으로서 인정은 안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활동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난민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인도적인 차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의 생산 인구로서 한번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산 인구로 다시 보면요, 고령화 사회 지금 2030년 되면 노령화 지수가 213%예요. 일본보다도 훨씬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자체가. 생산 가능 인구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이거예요. 대부분 해외에서 인력을 수입해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꽤 오래 했습니다. 10년 넘게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거의 한 13, 14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예전만 하더라도 외국인들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대전만 가더라도요, 대전이 뭐예요? 요 서울 경기만 가더라도요, 외국인들이 없으면 학교들이 다 문을 닫아요. 교환학생이든 유학 온 사람이든 외국인이 없으면 그 일대 상권까지 싹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 그 가능 인구, 돈을 쓰고 돈을 벌어가는 인구가 필요하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 인건비 굉장히 높아요. 조선족도 높아요. 사실 조선족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조선족 그분들은. 왜냐면 한국에서 건너간 조선인이기 때문에 조선족이라고 붙인 거지 왜 조선족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생산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굉장히 소중한 인력 자원들인데, 이 사람들을 너무 난민이라든지 아니면 테러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자원을 갉아먹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북한과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과의 문제 통일이 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채용이 되게 어렵고 취업이 되게 어렵다고 하지만, 다 대기업 보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니까 좀 넘어갈게요. 근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 외국인들처럼 인력을 담당하면 그것 또한 경제 부흥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약이라고 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을 단순히 그런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의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생산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교육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그 왕따 사건, 아까 그 옷 보여드린 그 왕따 사건에서도요, 그 왕따 당하고 자살로 위장된 아이가 러시아인의 엄마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웬만한 지방은요, 다문화 가정이 아닌 데가 없어요. 근데 다문화는 우리는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데만 다문화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이라든지 캐나다인하고 그 결혼한 사람은 다문화 가정이에요. 우리는 그쪽을 너무 우러러보고 이쪽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인종 편견에 시달리고 있는 거지, 결국은 다 다문화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인식 교육이 굉장히 필요해요. 신데렐라의 신발들이 문화마다 다르거든요. 우리는 이런 유리구두 미국식 버전을 많이 배워왔을 겁니다. 근데 독일, 이집트, 아일랜드, 베트남, 아프리카, 그루지아고, 필리핀 다 다르죠. 신데렐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같은 스토리인데 문화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접근 방식도 다르다. 이런 것만 잘 알려줘도요.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상당수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모적인 논쟁 그만하자는 거예요.